자기계발 능력 제10강 경력개발 능력의 경력개발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사례 1번 경력 및 이력관리의 지혜를 통해서 행복과 성공을 만드는 삶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었고요. 이어서 사례 2번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직장인은 인생 이모작 준비 중 평생 직장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대 직장인 조영민 씨는 최근 지식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 그렇게 했죠. 조 씨는 지금 다니는 직장을 계속 다닐지도 모르고 정년퇴직을 한다 해도 몇십 년을 더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보려고 시작했다면서 주변에서도 재테크나 사업 준비라는 인생 이모작러들이 많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은 제2의 인생 승계를 준비하고 있었고 제2의 인생에서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인 자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잡코리아가 30, 40대 직장인 2070명을 대상으로 인생 이모작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81.3%가 제2의 인생 설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직장인들의 85.4%로 여성 직장인 78.7%에 비해 6.7%포인트가 높았습니다. 인생 이모작을 위해 직장인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는 첫 번째, 재테크 등 경제력 향상이 응답률 3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직 및 재취업 32.7%, 취미 및 특기개발 25.6%, 외국어 징후능력 향상 등 자기개발 22.8%, 개인사업 및 창업준비 22.2% 등의 순이었습니다.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은 이것도 복수응답으로 했는데 자금 부족이 응답률 7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시간 부족 25.1%, 가족 부양 20.2%, 의지 부족 16.8%, 거시적 안목 부족 12.1%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기사가 사례 2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례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실직 공포, 직장인 절반 이상 고용불안 느낀다. 이거 만만치 않은 내용이죠. 국민일보에 나왔던 기사예요. 우리나라 직장인 2명 중 1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는 지난 23일부터 직장인 1만 98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5%가 현재의 경제 위기로 인한 고용불안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31%는 경제 위기로 인한 권고사직, 희망퇴직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답하고 있어요. 즉 경제 위기로 인한 권고사직, 희망퇴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31%가 그랬고 69%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업종별로는 여행업 93%, 항공 90%였습니다. 다음으로 영화가 80%, 외식 70%, 건축자재 67%, 조선 66%, 자동차 64%, 건설중공업 62%, 교육출판 60%, 방산 58% 순으로 고용불안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권고사직 희망퇴직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했던 응답이 많았던 곳은
여행 56%, 영화 54%, 항공 51%, 조선 46%, 건설 44%, 스타트업 39%, 가구 인테리어 39%, 광고 39%, 방송 38%, 건축자재 38% 업계 순서였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무급휴가가 확대됨에 따라 근무시간이 줄고 급여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응답자 28%는 경제 위기로 근무시간이 줄었으며 23%가 급여가 삭감됐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와 있는 것은 블라인드라는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해본 서베이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도표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지금 사례 1, 2, 3번에 제시된 신문 기사는 직장인들의 불안감과 이에 대한 원인을 나타내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직장인들은 진로의 불투명, 조직의 경영위기, 사회 및 경제적 환경 등을 불안 요인으로 지적했죠. 직장인들은 이러한 환경 변화, 조직의 요구, 개인의 요구에 따라 경력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던 이 사례 1, 2, 3번을 통해서 우리는 일생에 걸쳐서 일과 관련된 경험을 하게 되고 인생의 경로와 일의 경로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되죠. 따라서 10년 단위의 인생 계획과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 변화, 가정 변화, 환경 변화 등 내외부적 변화 요인을 예측해보고 자신의 일에 대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는데요. 자, 20대의 내외 변화 요인. 변화 요인은 가치관의 변화, 가정 변화, 환경 변화, 이것들이 바로 내외적 변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인생 계획이 이것에 따라서 그때는 어떤 것이 이렇게 달라질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 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부 외부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60대 이후에는 이제 은퇴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 지금 여러분들이 20대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 20대에서 지금 현재 내가 예측되는 내외부적 변화 요인을 한번 생각해 보고 30대에 가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러면 그에 따라서 내 인생 계획은 그때 30대에는 뭘 하려고 하는 계획인지, 그리고 그때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위치이고 어떤 상황일 건지 그거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이제 이거는 과제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의 어떤 것이 주된 내용이 될 건지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이 생겨날 수 있을지 한번 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걸 과제로 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20대에 과연 내가 환경이, 내 인생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건지 예측해 보는 겁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결혼할 것이다, 뭐 자녀를 출산하게 될 것이다, 또 부모님과 어떻게 될 것이다, 뭐 학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보고 내 인생 계획에 있어서는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인생 계획을 세워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인생 계획은 인생 계획이지만 그것과는 또 별도로 내가 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일에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지, 앞으로 일에 대한 계획 같은 것들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6개 단계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20대 내부 외부 변화 요인 예측해 쓰고, 인생 계획을 쓰고, 일에 대한 계획을 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면을 안 만들더라도 도면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이 각 칸마다 집어넣으면 좋지만, 만약에 이렇게 여의치 않을 때에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서술형으로 20대 내부 외부 변화 요인 인생계획 일에 대한 계획 이렇게 해서 쭉 서술형으로 쓰고 30대 쭉 쓰고 40대 쭉 쓰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과제물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강의를 하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 대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에 궁금해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의 과제물로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를 과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과 직업을 통해 자아를 실현해 나가고 있죠. 자,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그 직업이나 직무 혹은 그에 해당하는 직위를 평생 유지하지도 않고 각기 다른 경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살아가는 인생 행로를 진로라고 할 수 있겠죠. 한 개인의 삶이 곧 진로이고 우리의 삶이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진로는 일과 관련된 인생 행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우리는 일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일과 관련된 경험을 하고 있고 이를 경력이라고 합니다. 경력은 직위, 직무와 관련된 역할이나 활동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영향을 주고받는 환경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은 전문적인 일이나 특정 직업에만 한정된 개념이 아니고 승진만을 추구하는 활동도 당연히 아닙니다. 누구든지 일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으면 경력을 추구하는 것이죠. 자, 모든 사람은 각자 독특한 직무 또 지위, 경험을 쌓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독특한 경력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은 직무가 변화되는 외부 상황의 변화나 개인의 기대나 목표가 변화되는 주관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자신의 경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외부 상황의 변화와 주관적 인식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며 경력 개발이 추구되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력 개발이라는 것은 개인이 경력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피드백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개인은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조직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경력을 개발해 나갑니다. 경력 개발은 자신과 자신의 환경 상황을 인식하고 분석해서 합당한 경력 관련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으로서 경력 계획과 경력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하며 피드백하는 경력 관리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력 관리는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이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서 경력 목표를 잘못 설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경력 관리를 통해서 이를 수행해 나가야 하고 환경이나 조직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미션을 수립하고 새로운 경력 이동 경로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력 개발 능력은 왜 필요할까요? 현대사회의 지식 정보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다른 말로 개인이 속한 조직과 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빠른 속도의 변화는. 또한 조직 내부적으로 경영 전략이 변화하거나 승진의 적체 또 직무 환경 변화 등의 문제를 겪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일에 대한 가치관과 신념 등이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직업인들은 개인의 진로에 대하여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성취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경력 개발은 환경이 이렇게 지식 정보의 빠른 변화, 또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이 달라졌고요. 자, 따라서 중견 사원의 이직이 증가하는데 스카우팅, 헤드헌팅이나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자원에서 옮겨가는 경우, 또는 퇴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경우, 이런 것들이 환경 변화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경력 개발이 필요하게 되고요. 조직에서는 조직 나름대로 경영 전략이 변화하거나 승진이 쭉 적체 쌓여 있어요. 그 승진 못하는 것이, 승진 못한 사람들이 누적되어 있다는 얘기죠. 직무 환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 능력주의 문화로 인해서 조직 내에서는 끊임없이 개인들의 경력을 개발해 나갈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인 요구보다는 욕구가 맞겠는데요. 발달 단계에 따른 가치관이나 신념이 변화하게 됩니다. 자, 내가 일정한 지금 직업 생활에 있어서 어느 단계에 이르르면 그 단계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책임감이나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치관이나 신념이 변화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전문성이 축적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성이 축적됨에 따라서 더 성장하고자 하는 성장 욕구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인의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용 시장에 있어서 나의 위치가 높아지면 내 개인적인 가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가치 증대를 위해서 개인적인 경력 개발의 욕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경력 개발 계획 수립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20대, 30대, 40대 경력 단계의 특징과 각각의 단계에 따른 경력 개발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이 이 단계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입직 시기, 즉 직장생활의 시작, 그 다음에 환경 변화 요인의 차이가 있어서 다양한 경력 단계를 갖게 되지만, 경력 단계는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고 일반적으로 연령에 따라서 경력 단계를 구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경력 개발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알아야 되고, 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경력 개발 계획은 자신과 주변의 환경, 그리고 직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목표를 수립하여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고 평가하는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례 1을 보면 조선비즈라는 지금 조선 쪽에서 나오는 잡지 같아요. 잡지 같은데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기사입니다. 사례. 회사가 전체적인 책임은, 주제는 뭐냐면 회사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투잡은 미래 준비 위한 자기 개발이고 자아 실현이다 라고 된 내용이에요. 자, 쭉 내용을 보면 투잡족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러 사람의 예가 나타나고 있어요. 온라인 여성 편집샵의 대표. 이 사람은 쇼핑몰 업무와 수영 강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중에서 이 대표라는 사람은 사회체육학 전공했고, 하지만 관심은 늘 패션 쪽에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체육과 관련돼서 하고 있었던 일이 있죠. 근데 패션 쪽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투잡은 김 대표의 쇼핑몰 사장은 자아실현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수영 강습은 말 그대로 사회체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그런 일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 두 일을 통해서 수익과 이런 수익과 그 창업에 따른 여러 가지 금전적 부담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수익에 집착하다 보면 본업을 소홀하게 돼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대기업에 다니는 국내 대기업에 다니는 김모 씨, 자, 그런 학원 강사로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월급이 많지만 학원 성수기의 수입 비중이 뒤집히기도 한 것을 자기는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회사만 믿고 있기보다 추가 수입을 위해 투잡을 할 수밖에 없다. 즉 아이들이 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본업인 직장 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육체 노동을 하지도 않고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원칙하에서 투잡을 계속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지고 있고, 그래서 직장인들은 뼈를 묻는 곳이라고 직장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퇴직과 퇴사가 빨라지면서 그 이후 삶에 대비하기 위해 직장인들이 N 잡너를 자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한 개 이상의 직업을 갖는 직장인이 많아졌다라는 얘기예요. 자, 영어로는 이 투잡족을 달빛이 떠오를 때 일하는 사람이라는 말로 문라이터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문라이터. 달빛을 밝히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자, 투잡족이 경제적 이유만으로 병행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부업의 개념을 넘어서 미래 준비를 위한 자기 개발, 자아 실현이 투잡족의 목적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신한은행 발표 금융생활 보고서 2020에 따라서 보면 투잡족이 2019년도에는 10.2%, 18년도에는 8.2%로 1.3배 늘어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자 10명 중 1명이 투잡족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복수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따져봤더니, 자, 여기에서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이유 첫 번째, 주 52시간 고용이 굳어졌지요. 그래서 52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줄어든 만큼 수입도 줄어들고요. 여가 시간은 많아졌죠. 여유 시간은. 그 다음에 경기 부진, 이것에 따라서 수입이나 이 모든 부분이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임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회사는 절대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언제든 상황이 안 좋으면 내쳐지는 게 냉정한 현실이라는 점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희망퇴직, 구조조정, 무급휴직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알바콜이 코로나19 이후 아르바이트 구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 15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용을 보면 13.5%가 이미 투잡을 하고 있고 35.7%가 투잡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47.4%, 직장인의 22.1%가 이미 투잡을 하고 있었어요. 또 자영업자 직장인이 투잡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21.1%, 44.7%. 그러니까 60%, 70%에 육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투잡을 하고 있거나 투잡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불안한 고용 환경에서 직장인들은 미래를 위한 보험으로 이직할 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뭐 재무위험관리사 RFM, 국제공인신용장 전문가, 신용장 전문가 CDCS,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직장인 셀러리맨과 학생의 합성어, 요즘 합성어들이 많죠. 셀러던트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셀러던트라는 신조어가 나왔어요. 자, 두 번째 이유는, 투잡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임금보다 높은 부동산 가격. 자, 우리가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주에 관한 문제죠. 사는 집이 문제예요. 부동산 114 종합부동산 포털이죠. 거기 따르면 서울 아파트가 평당 1624만 원이에요. 근데 2020년 6월 19일 기준으로 보면 3017만 원으로 85.7%, 1393만 원이나 올랐어요. 근데 이 같은 기간에 대졸 신입사원 연봉은 10.9% 406만 원 올란 것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대기업 신입사원이 1년 연봉을 모두 모으면 아파트 약 2.16평을 살 정도였지만 올해는 연봉으로 사들일 수 있는 규모가 약 1.36평으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금보다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서 집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잡을 뛰려고 한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 이유로는 자아실현과 바뀐 일자리의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자, 적성과 무관하게 취직하는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이 자아실현을 위해 투잡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자, 말 그대로 스펙 쌓기. 자, 그래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개념이 바뀌고 있는데 비정규 임시계약직의 프리랜서 근로 형태가 확산되는 경제, 즉 긱 이코노미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임시 등을 섭외해서 일을 맡기는 긱잡, 바로 긱잡 근로자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쿠팡플렉스가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고요. 자, 그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의 보고서를 보면 2025년 긱 이코노미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전 세계 국내 총생 GDP의 2%에 해당하는 2조 7천억 달러, 약 3,246조 원에 달하게 되고 약 5억 4천만 명이 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른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 파이어는 불이라는 뜻의 파이어가 아니라 머리 글자예요. F, financial, I, independence, R, retire, E, early. 즉 재무적으로 독립해서 일찍 은퇴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투잡 현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극단적인 전략으로 부를 축적해서 일반적인 은퇴 나이는 50대가 아닌 30대 말이나 40대 초반까지 은퇴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미국에서 젊은 고학력 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이 파이어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 투잡에 관심이 커진 것은 플랫폼의 발전이 또 한몫을 했어요.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몇 분 안에 투잡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투잡이 늘 성공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투잡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혹은 재미만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취업 이후에도 계속적인 경력 개발이 중요함을 여기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 잦은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 이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자신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취업 이후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퇴직을 고민하고 가정을 지키며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0강은 여기 경력개발계획 수립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사례 1의 내용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